보건복지부 고시, 요 고시 금액표의 법적 성질을 법규명령이라고 본다면 제가 이렇게 바꾼 거라 이 말이에요. 대상 적격, 즉 법규명령이 대상이 된지 여부. 로마자 2번이 뭐죠? 다시 한번 처분 논쟁. 법규명령이나 사실행위가 대상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은 법규명령의 취소송 대상 여부. 부정설, 긍정설이 있으나 통설 판례, 예외적 긍설이 타당하고 판례 입장이다. 드물림과 폐지조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고시. 목록표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집행행위, 매개행위 없이 이 사안의 경우 제약회사, 갑의 권익에 개구직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적 법규 명령으로서 대상적격을 충족한다. 쓰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제소기간이 제소기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 23일 날 중간쯤에 고시하면서 갑 회사의 A약품을 삭제 품목란에 등재하게 되면 A회사 그 두 번째 박스의 마지막 줄에 별지 사의 삭제 품목에 A회사가 들어가니까 이제 A회사가 열받아서 A회사의 권익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송 갈 때 두 번째 질문은 처분은 고시 등으로 했는데 여기 별도로 통지받지 못하여 이걸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통지는 없었는데 고시만 있었으면 그날을 안날로 볼 수 있을지 여부. 판례 뭐죠? 다시 한번. 판례 원칙적인 입장은 고시를 안날로 볼 수 있다는 입장. 그럼 이제 9월 23일부터 90일인데 다만 고시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면 그날부터, 명시하지 않으면 플러스 5 더해가지고 9월 28일부터 90일인데 여기 그럼 12월 28일까지 가야 되는데 12월 26일 날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1설에 의할 때도 제소기간 충족. 그 다음 2설, 안날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개별 공시가에 대한 예외적인 판례. 안날로 볼 수 없으면 이튿날이 되니까 이튿날부터 1년이니까 기간 충족. 어느 설을 택해도 된다. 그게 이제 물음 2페이지에 물음이죠. 사단법인 제약회사 협회와 갑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이 제소 기간을 준수했는지 검토하시오. 로마자 2번은 제소기간 일반론. 로마자 3번은 뭐 쓰는 거예요? 삼고 위고특에서 3자. 협회는 3자니까 3자의 경우 정된지 여부. 이거 빠뜨리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은 처분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고시 공고를 하는 경우. 근데 불특정 다수인 고시 공고는 이사노무에 떴다 이 말이에요.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참고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하고, 아까 제가 설명한 거 A가 감액경정 직권을 한 경우, 이 시점 가서 감액경정한 경우, 그 다음에 감액경정했는데 심판 거친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대표적인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예요.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문제 2번 2, 3변시. 밑줄진 부분만 변형했는데 뭐 크게 변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깜빡 잊고 이걸 2, 3변시 문제 안 넣었더라고. 넣었는데 아마 편집 과정에서 생략돼 버린 건데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사례집 362에 문제 추가해 놓으시면 돼요. 물음 1만 냈어요. 물음 1. 자, 물음 1을 먼저 읽어보면 물음 1. 갑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그럼 이 사건 처분 찾아야 돼요.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어디 있느냐? 통상 가로 안에 있죠. 가로 안에. 가로 안에. 여기 두 번째 단락에 여기 있네요. 가로 안에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이 뭐냐? 그 위에 줄에 보면 이 법령에 따라 21년 1월 11일 날 영업정지 1월. 근데 영업정지 1월은 1월 18일부터 1월이에요. 그러니까 1월 11일 날 영업정지 1월을 갑에게 날린 거예요. 근데 걔는 18일부터 진행되니까
아직 갑은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물음, 효력정지, 집행정지 등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의 1심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 결정, 즉 인용 결정을 21년 1월 15일 날 받았어요. 1월 15일 날. 그 소송 중에 지금 1월 15일 날 정지 결정을 받았으면 영업정지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죠? 언제까지 집행되지 않아요?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본안 판결이 언제 선고되느냐? 그 다음 해 22년 1월 18일 날 승소돼서 선고됐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없으니까 그럼 이제 22년 1월 18일이 되면 집행정지 결정은 어떻게 되죠? 효력정지 결정은 소멸하고 그다음에 영업정지 제재적 처분은 부활한다. 부활. 영업정지 처분 이제 부활했는데 이제 22년 1월 18일부터 쭉 진행이 돼서 2월 16일에 끝날 거 아니에요. 2월 16일에 영업정지 1월이 이제 다 집행이 완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즉 정지기간이 도과했다. 그걸 로마자 2번에 써줘야 된다고. 정지 1월이 소멸했다. 정지 1월이 소멸했는데 지금 다섯 번째 줄에 2월 24일이면 이제 기간이 경과했잖아요. 제재 처분이 기간 경과했는데 그럴 때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소송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협의의 소액이 있어야 돼. 협의의 소액. 근데 여기 가중 처분이 어디 있느냐? 그 참조 조문의 밑에 제일 중요한 건 요 개별 기준 9페이지의 개별 기준에 보면 지금 이 사람이 1차 위반해서 음주 한 사람을 출입시켜가지고 영업정지 1월을 받은 사안이에요. 근데 지금 정지 기간이 1월 정지가 어떻게 됐죠? 기간이 경과했잖아요. 경과인데 다시 위반하게 되면 2월 정지라는 가중처분이 있는 거잖아요. 가중처분. 이 가중처분이 어디에 있어요? 음. 9페이지 그 맨 위쪽에 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즉 부령이잖아요. 부령. 형식은 부령 형식, 시행규칙 형식인데 그 내용이 뭐냐? 7조 위생관리 기준 있잖아요. 기준.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중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 법적 성질은 판례가 요 실제를 중시해서 행정규칙으로 보는데 과거 판례는 행정규칙에 가중처분이 있기 때문에 가중처분을 받을 위험은 없어서 협의소액이 없다. 법적 성질에 연결시키는 것이고 현재 판례는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내부적 구속력은 있어서 행정처분을 구속함으로 또 가중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어서 협의소액이 있다.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이제 그냥 쉽게 내면 가중처분 규정이 있다. 그것만 내는 건데 어렵게 내기 위해서 중간에 정지 1월 처분이 소멸되는 걸 섞은 거잖아요. 정지 1월 처분이 집행돼서 소멸되는 거. 그걸 뭘로 사례를 만든 거예요? 집행정지로 거기 끼워 넣어가지고 영업정지 1월이 집행되지 않다가 다시 부활해서 집행돼서 소멸한다. 그걸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안 해결에서 예시답안의 10페이지의 로마자 2번에 간단하게 써줄 내용이 영업정지 1월 처분의 기간 경과 여부를 써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렵죠. 이해가요? 그건 뭘로 쓰는 거예요? 아랍에서 1번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효력과 실효 콕 312 양가로 1번 형성력.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기간이 도래하면 효력기간이 아까 판결 선고 시까지라고 했잖아요. 도래하면 장래를 향해서 실효되고 동시에 제재 처분은 부활한다. 이게 법리이고 이번에 사안의 경우에 이렇다. 이해가시겠어요? 이걸 알면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에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 소액 여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안 해결 쓰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특이급이에요. 이 문제도 문제 잘 냈어요. 아, 2기부터 어려운 문제 주고 어려운 문제 달래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문, 2문 중에 1문은 처분적 법규명령 그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고 제 소개는 떴으니까 2문은 반드시 나온다. 특이급이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